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대한민국 청년 연설대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청년 연설대전의 첫 번째 첨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첨삭은 그 SBS의 기상캐스터, 현직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계신 전소영 캐스터님께서 첨삭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전소영 위원님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SBS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는 전소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연설대전, 크고 작은 연설대전 심사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하는 방법,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호소력 있는 연설문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피드백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모두 자신감 가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비 오니까 다들 체크하시고요. 네, 우산 꼭 챙겨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윤성 씨부터 시작하시죠. 제가 준비 시작하면 본인이 준비한 연설문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읽으시면 돼요. 저 그 연설문을 아직 며칠 동안 교육 출장 갔다 오느라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쓴 내용이 없어서 어떤 주제를 발표하고 싶은지를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네, 우선은 아직 제가 연설 주제를 그렇게 크게 결정은 한 건 아닌데요. 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 이야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고졸로서 취업을 하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한 직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졸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다 대학교를 가고 일하는 선임분들은 전부 다 30대, 젊으신 분이 20대 중반이시라가지고 가끔씩 20살 약간 FNT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약간 이렇게 인생의 레이싱을 이렇게 달려도 되나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설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참석을 하게 됐고요. 아직 커다란 연설 틀을 정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하시는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연설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연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만 한 문장만 딱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고졸 취업하고 고졸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직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간 건 아니지만 대졸자와 고졸자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졸 개발자도 충분히 프로젝트에 뛰어가지고 솔직히 성과 이런 거 그런 커다란 성과는 이루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남 뒤지지 못하는 결과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꼭 대학을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소소한 궁금증 이런 걸 날리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졸 개발자, 사실은 큰 차이 없다. 고졸 개발자도 충분히 고졸로 잘할 수 있고, 우리가 4년제 대학이라는 걸 꼭 빛나지만 다야만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본인이 본인의 인생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좋은 연설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내용을 지금 선생님 소리가 좀 끊겨요. 범기 선배님 소리가 살짝 계속 끊겨. 마스크 써서 그런가? 사실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되게 좋은데 연설문이 돼 있진 않으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추가적인 첨삭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메시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한번 자기 얘기부터 차분하게 한번 써내려가. 본인 얘기가 어떤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2000세 본격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전소영 캐스터님 추가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윤성 씨 솔직한 주제가 될 것 같아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건 굉장히 좋은데, 비록 지금이 이렇게 예선전이고 준비 과정이긴 하지만 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런 말은 혹시라도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본인이 준비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뭔가 가진 생각을 풀어내는 게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하게 고졸과 대졸 시험에 저는 전혀 두렵지 않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딱 할 수 있는 것까지만이라도 자신감 있게 하는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 고졸을 좀 더 강조하지 않아서 본인의 어떤 특정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연설문에 쓰실 때 경험을 딱 내세우고 이러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점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쓰신다면 좋은 연설문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저는 고졸이라 차별받지 않고 이런 점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런 점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실 때 이러는 것만 조금 피하시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들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연설문이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면 그때 첨삭은 다 같이 할 거예요. 우리 참가자들도 같이 조금씩 도와줄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일단 신현성 씨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김진성 씨? 김진성 씨 음소거 잠깐 키시고 본인이 혹시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저도 아직 시험 기간이라 정확히 연설문 내용이 나오진 않아서 일단 하고 싶은 내용 말들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일단 저는 정치외교학부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치외교학부의 학도 입장으로서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 경험부터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주변에 학생회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학생회 활동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과를 제외한 다른 사회과학 대학이나 아니면 전체 대학생들은 이러한 학생회라는 활동에 대해서 뭔가 지들끼리만 하는 활동 또는 어떤 권력 그 안에서의 권력 관계만 생각하는 뭔가 진짜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들의 한 자리 해먹고 스택으로 써먹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서 회의적인 입장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장도 없는 연석회의 체제로 이루어졌었고 과학생회나 아니면 단과대 학생회 같은 경우에도 학생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물론 그분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그 학교 또는 학생과 교수 간의 어떤 연결고리 그리고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체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뀌어야 되는 건 학생회의 모습이지 학생회를 그렇다고 안 뽑거나 학생회를 없애자는 말은 이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우리 사회로 나왔을 때도 지금 보면 우리 사회가 정치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바로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더 많이 전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로 대변하는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 또는 투표에 대한 어떠한 자신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정치에 대해서 싫어하고 참여를 하지 않는 모습들은 옳지 못하다는 걸 좀 제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건 한 이 정도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번에도 역시 연설문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첨삭보다는 그냥 간단한 인상평이나 조언 정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제는 좋아요. 20대 대학생으로서 학생에 대한 관심부터 정치에 대한 정치청에 대한 관심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주제를 하겠다는 건데 주제는 청년 연설대전에서 나오기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내용이 아직은 없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주제지만 그만큼 평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진성 씨만의 스토리와 에피소드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으면 너무 뻔한 얘기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연설문을 한번 써보시라고 써서 한번 갖고 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야 좀 본격적인 첨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정형외과 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는데 나도 정체가 나왔어. 이제 정형외과 신들이 말을 잘해. 그리고 자기가 말 잘한다는 걸 스스로 알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 잘하니까 웬만큼 내용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그냥 써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연설대회에서는 자기가 말 잘한다고 생각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연설을 원고를 먼저 쓰셔야 돼요. 시간이 없더라도 한 달락이나 31달락이나 일단 원고를 쓰시고 그 원고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디벨롭을 시켜나가요. 그냥 머릿속에 대략적인 개요를 가지고 즉흥으로 그냥 이렇게 총종들의 선생님과 분위기 맞춰가면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전문 연설가들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고 말실수해서 나중에 기사 나오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러다가 사고 많이 치셨죠.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일수록 더 정확하게 직접 연습문을 한번 완성을 해보고 써보고 그걸 가지고 외우면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면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죠. 그래서 일단 에피소드를 좀 충분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그거 중심으로 써달라는 것과 그리고 연설문을 일단 문장으로 완성하는 것. 다음 청탁 때는 한 달락이 주니까 완성된 문장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읽으면서 같이 첨삭을 했습니다.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우리 천소영 일단 진성 씨 그 범규 선배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굉장히 본인이 잘하시고 술술술 말하는 건 좋은데 쉴 때 연설을 하실 때는 딱 쉴 때 딱딱 쉬고 강조할 부분 조금 강조해서 살짝 천천히 하셔도 진성 씨가 말하는 그 말발이 좋으셔서 충분히 더 이렇게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쉬면서 시선 처리 계속 이렇게 천장을 보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연설을 하실 때는 항상 아이 컨택트 하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 초반에 말씀하실 때 저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보다는 를 딱 전하는 게 저는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년 동안 6시에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딱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메시지를 딱 멋지게 던져주는 게 훨씬 더 정치 외교 정치에 관심 있는 걸 표현하기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설문을 작성하실 때 앞으로 저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다는 뭐 얼마 전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정치에서 일어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연설문을 조금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쓰는 연습을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고 선배가 말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진성 씨가 뭐 누가 정치를 어떻게 싫어했는지 이런 사례를 좀 더 넣는다면 설득력 있는 연설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역시 연습문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간략하게 하고 본격적인 접사는 두 번째부터 할게요. 네, 류호상 씨도 음성을 키시고 간단히 이제 준비된 연설문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죠.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육종합대학원 지구경영학과 홍익정치, 홍익사상문화전공 석사과정 류호상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신 적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사랑한 적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냉소한 정치를 희망하십니까? 아니면 희망찬 정치를 희망하십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내를 배움으로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양면성이 있고 다양성이 나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행동화가 된다면 폭언폭행으로 이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화가 된다면 이로운 언어, 이로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을 보며 폭언인 비판과 비평, 비난하기 바빴던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우리의 본능이니까 서울시장이란 목적을 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테니 하지만 아쉬운 점은
우리에게는 모방 유전자가 있어 상대방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 기관 중 시각과 청각은 보는 대로 배우고 듣는 대로 배우며 심리학 용어인 위약 효과 중 노시보 효과와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개인에게만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큽니다. 감정을 승화시키기에는 어려운 토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말을 노시보 효과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과 국민 사이에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인과 국민이 플라시보 효과로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한다면 시대 전환에 맞추어 신뢰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인도 국민도 사람이듯이 사람은 믿는 대로 언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은 마음 작용으로 언행하기에 이로운 마음이 곧 하늘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홍익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홍익은 서로 간의 플라시보 효과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 운명이 이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연설문을 끝까지 써가지고 발표를 하셨으니까 정식으로 한번 해보죠. 앞에 하셨던 신윤성 씨 음성을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맨 처음에 생각났던 그 점이 그 질문을 하셔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거가 저도 한번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흥미를 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 그 질문이 연달아 나오면서 어쩌면은 이게 좀 악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이 연거푸로 한 5개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좋은 메시지가 많았으니까 추려서 한 2개 정도, 3개 정도면은 도입 부분에 더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김진성 씨도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네, 일단 잘 들리시나요? 네, 근데 사진이 안 나와가지고 네, 일단 그 좋은 연설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칭찬해드리고 싶은 점은 뭔가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제가 원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쳐야 될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말씀하시면서 연결사나 조사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은 자연스러운 말씀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읽고 있다는 거거나 아니면 좀 너무 형식적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내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치셔서 좀 더 발전시켜서 좋은 연설문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가자 피드백은 2명까지만 받고 그다음에 우리 전소영 캐스터님 코멘트 해주시죠. 일단 유호상 씨, 네, 연설문 잘 들었고 일단 이렇게
급박한 시간이었을 텐데 완성된 연설문을 준비해 오신 것만으로도 큰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기본적인 연설문에 대한 그 형식이나 뭐 태도, 목소리 이런 것도 적절했어요. 그리고 손동작도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 카메라가 살짝 위에 있는 건지 그 항상 그 아니, 아까 시선 처리를 항상 실제 연설하실 때에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쳐다본다든지 지금 줌으로 할 때는 좀 화면을 좀 더 보면은 좀 더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막 권위 있는 그런 예시를 많이 인용하셨어요. 뭐 인내천, 뭐 홍익인간, 플라시보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 이렇게 설득을 할 때는 좋지만 본인의 뭔가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넣는다면은 그래서 나는 뭐 이런 홍익인간과 플라시보 효과가 내가 느끼기에는 어떤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계속해서 해당되는 얘기인데 뭔가 본인의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설문에다가 조금 먼저 본인의 사례 그래서 그 효과가 나와는 어떤 사례 있었는지 내가 왜 이거를 강조하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는지 좀 이런 인과관계를 밝혀준다면 훨씬 더 우리가 더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 혹시 저도 마찬가지로 정생 교수님과 같이 왜 유호상이라는 사람이 이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가를 도입부에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상 씨는 사실 저희 연설대회에 여러 번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사위원도 알아볼 정도야.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청중이나 참가자들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물론 본인 소개를 하고 시작하긴 하지만 자기는 지금 어떤 사람이고 또 나도 일단 좀 몸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 주제를 연설하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본인 소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주제가 도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호상 씨가 지금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호상 씨는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특히 그 뭐 인해천이나 홍기인과 같은 그런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 그런 정치인과 국민 사이에 뭐 신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연설하게 됐는지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좋은 얘기를 많이 언급은 하고 있지만 왜 저 친구가 저 얘기를 하지? 그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호상 씨가 그래서 최근에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를 지켜보면서 뭘 느꼈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했다라든가 뭔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주제는 그전에 지금까지는 다른 주제였잖아요. 그전에 나왔던 연설은 본인 개인에 대한 그야말로 그런 연설이었는데 자기개발서 연설. 근데 이번엔 정치에 관한 연설을 같이 그렇다면 왜 그런 주제를 연설을 했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연설이라는 건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호상 씨의 연설을 듣고 청년들이 뭐가 설득돼야 됩니까? 행동의 변화, 청중이 해야 할 행동의 변화가 뭐야?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좋은 정치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연설이 아니고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 이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이 연설을 듣고 뭘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연설문이 엣지가 있고 그걸 들었을 때 나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호상 씨 연설은 아직 그런 점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주제를 바꿔서 보편적인 주제를 하실 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간은 한 5분 정도 잘 맞았으니까 그렇게 내용을 좀 업데이트해서 다음번 2차 첨사 때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발표를 하시죠. 아시겠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였어요. 네네, 5분.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준희 씨. 이준희 씨 음소거 키시고요. 자, 준비된 거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최근부터 뉴스를 자주 보고 신문을 자주 읽게 된 15살 중학교 2학년 이준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살아간다고, 흙수저는 흙수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공정한 세상은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변호사, 검사, 검찰 이런 각종
법과 관련된 직업들이 뉴스와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변호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 로스쿨이라는 곳을 졸업해야 안정적이게 취직이 가능하고 옛날에는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학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입학할 수 있고 그 로스쿨을 입학해서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무거운 학비와 부담적인 돈을 내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었고 변호사도 이제 돈으로 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세상은 많이 공정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정치인들도 그냥 소위 개논리라는 말로 많은 국회를 많이 흔들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도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꿈과 이 주제에 관련드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꿈은 CEO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태어날 때부터 넉넉지 못한 집안으로 소위 상공업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한 중간 정도 살아가는 그냥 적당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뉴스와 신문 등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돈과 많은 소위 백이라고 하죠. 뒤에 저를 받쳐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야만 이런 직업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소위 자수성가라고 말하는 것들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흙수저는 흙수저대로,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전달하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찰, 변호사, 그리고 검사가 될 수 있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기죽어 계셔선 안 됩니다. 우리도 더 나아가고 자신감 있게 더 발표해보고 더 노력해보고 더 찾아보고 정보를 얻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반박해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따르지를 말고 왜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을 CEO가 되기로 확실히 결정짓게 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저 또한 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맞서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김진성 씨가 먼저 한번 코멘트 해보실래요? 김진성 씨. 들으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좋은 점 하나, 붙일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일단은 15살이라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연설대회에 참여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감명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점은 뭔가 자신의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 또한 그런 현실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좀 고칠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으로는 그러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서 한 문장에서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포인트를 짚으시지 못하셨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뭔가 정확한 어떤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뭔가 시의성이 있는 사례가 있다면 주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좋은 연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유호상 씨. 유호상 씨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코멘트 좀 해주세요. 좋은 점 하나 붙여주세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좋은 명쾌한 연설이어서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린 나이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저도 배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연설이었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좀 의자가 흔들 의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몸이 너무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게 신원 집중이 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점만 좀 이제 고쳐주신다면 아주 대단한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수영 캐스터님 준비해 주시죠. 네, 준희 씨 잘 들었고 공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주셨는데 내용은 굉장히 심오하고 시의적절하고 좋은데 표정에서는 전혀 의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연설문을 굉장히 열심히 잘 쓴 것 같은데 준희 학생이 느끼기에는 표정만 봤을 때는 그냥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느낌? 근데 내용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열정적이었는데 그래서 실제 연설을 할 때는 막 그 멘트에 막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는 CEO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CEO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강인하게 좀 호소력 있게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좀 더 제안할 때는 그냥 저는 제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쉬고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궁금증 가질 타이밍에 그것은 바로 우리 다들 이제부터 관심 갖고 우리 목소리 내고 그럽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연습을 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이런 약간 동어 반복이 조금 많아서 비슷한 말은 조금 다른 단어로 바꾸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진짜 아까 호상 씨도 잘하셨지만 의문문은 여러분이 많이 쓰는데 의문문이 진짜 그냥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약간 의례적인 의문문이라면 굳이 안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정말로 감정을 조금 더 준희 학생이 연설문을 말할 때 조금 더 본인이 말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조금 더 힘을 빼고 싶은 이런 부분에서 감정을 조금 더 실는 라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들었고 일단은 본인이 CEO가 되고 싶은데 CEO가 되고 싶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사회가 되게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CEO가 되는데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면 도입부의 자기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이준희 씨는 저희가 그때 회의도 했었지만 15살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청년 연설대회에 도전한 거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왜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스쿨이 공정하지 않다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좀 더 그 근거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지금 준희 씨가 얘기하는 건 다 그냥 카더라야. 그냥 어디서 그냥 그런 거 같은 얘기 들은 거야. 로스쿨은 되게 불공정하다던데요. 판검사도 되게 불공정하게 된다던데요. 정치인들은 아주 불공정의 화신이라는데 그냥 다 거기서 어디선가 들은 얘기, 추정, 풍문 이런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물론 구체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이 되어서 더 좋지만 이제 그러기가 어려우면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드는 방법은 사례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례. 실제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이 있었다. 언론에 나오거나 무슨 기사가 된 사건 있잖아요. 조국 사건이라든가 공정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그 근거가 설득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근거가 특정이 안 돼 있고 그냥 중학생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뭔가 불공정한 것 같아 라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연설 중에 정치인들은 개논리로 이런 이게 막말 이건 막말입니다. 개논리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연설에서는 공적인 연설에서는 이렇게 정치인들은 논리적이지 못한 태도로 이렇게 싸움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공적인 언어에 맞게 순화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준희 씨도 아직 원고를 안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준희 씨가 말을 되게 잘해.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거에 자신이 있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스물스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고 그냥 쭉 얘기하는 데도 자연스럽게 말이 잘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 문장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는
문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고를 제대로 썼으면 문장이 이렇게 줄줄 이렇게 길어지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하고 있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일단 연설문을 원고로 한번 써보세요. 연설문을 원고로 쓰고 그걸 그냥 읽어요. 처음에 외우기 전에 일단 연설문을 그대로 읽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첨삭을 받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수정이 나가야지 이렇게 그냥 인상 비판적으로 쭉 얘기하고 쭉 인상 비판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조금씩 붙여서 얘기하면 실제로 좋은 연설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할 때마다 달라지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 균이씨의 첫 번째는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라. 본인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결정적 이유가 몇 개인지 한 개 혹은 두 개, 세 개 정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라는 거. 그 다음에 연설문 원고를 쓰라는 거. 연설문 원고를 써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청소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설문을 좀 더 다듬어서 2차 천사 때는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백이원 씨가 이동환 씨에 대해서 좀 먼저 하신다 그러니까 다음에 백이원 씨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원 선생님 키시고 자, 준비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연설을 하게 된 백이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시고 제 연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청년입니다.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고 또 지금까지 특별한 날이 있는 공휴일에는 빠짐없이 투표를 했습니다. TV나 기사에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어떤 정치인 혹은 정당에 대해 동조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하는 이야기 나누곤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보살핌 아래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취업하는 것이 인생의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인생에 정치는 저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고 제게 도움을 준다거나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니 학교를 다닐 때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중고차 판매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경찰에 고소를 했지만 관련 법이 없기에 고소는 취하를 되었고 제가 찾아보니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많지만 그런 해당 피해에 정확하게 맞는 법이 없기에 여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그 집에서 층간소음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층간소음에 대한 것을 찾아보다가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또한 건설사가 마감재를 아끼기 위해서 방음 기준에 적합한 공사를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발생하였고 관련된 법안이 최근에야 발의되었고 이제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는 것은 온전히 저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 겪었던 이러한 것들은 저와 그리고 우리 대부분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있고 그 법이 다루는 것이 정치임을 저는 책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 정치인들이나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나 관련된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현재 정치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삶을 대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람 간의 문제에만 직면하지 않습니다. AI 문제, 환경 파괴 문제, 이런 수많은 것들은 이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정치인들이 가진 전문 영역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참여해야 되고 우리의 참여가 이것을 바꿀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치란 것이 무엇인가 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치란 것은 단순하게 아주 예전에 왕이나 부족자, 아주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권력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이렇게 통제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정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직접 뽑은 정치인들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그분들이 대신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정치는 절대 전문적인 분야, 어떠한 법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소수이고 정치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그러한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말했지만 정치가 왜 필요한지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정치를 아주 간단하게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나 내가 정말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치 참여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치를 참여하기엔 우리 시스템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특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나 부족들이 권력을 스스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서 봉기를 든 사람들, 시민들이 있었고 또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식했을 때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뒤에 후미등이 2개가 아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심하거나 또는 그 운전자를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차를 보아하니까 이 차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이 차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후미등이 고장난 걸 경찰청에 신고하면은 경찰청에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고 경찰청에서는 그 운전자에게 알려줬고 바뀌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꼭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그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까지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그리고 제가 정치를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신윤성 씨 한번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 하나 보시죠.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이분이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가장 듣기 좋았던 목소리고 발음이 정확해서 의미 전달이 되게 쉬웠던 것 같고요. 안 좋은 점을 아직까지 저는 못 찾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박하진 씨 좀 키시고 호감이나 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박하진 씨. 네. 자신감이 되게 넘쳐 보이셔서 듣기에도 보기에도 좋았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막 못하신 점이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전수영 캐스터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전수영 캐스터님 코멘트 해주시죠. 화면이 멈춰 있는 거 보니까 잠깐 연기 상태가 안 돼서 어렵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코멘트를 하면 왜 정치 참여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본인이 겪은 사례,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피해 구제 문제라든가 층간소음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느꼈던 사회 문제를 일단 자기 사례를 갖고 얘기한 거 좋았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고 하면서 나의 삶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가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조금 하신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아직은 우리의 참여가 부족하다면서 정치의 역사에 관한 쭉 강의를 하셨어요. 이 정치의 역사라는 게 소수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다수에게 확대되어가는 역사였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정치 참여 당위성을 얘기하시고 근데 막상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정치라는 건 참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원론은 동의하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튕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셨네요.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말씀하세요. 그건 알겠는데 근데 그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굳이 말하자면 내가 얼마 전에 했더니 자동차 후미등이 2개 온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알려줘서 고쳤다. 이런 정도의 얘기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약간 좀 언론적인 얘기에서 그치고 있어서 조금 더 정치 참여에 관한 얘기를 하실 거면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민이 할 수 있는 그걸 예를 들면 신고의식 뭐 이런 거 좋은 거죠. 그건 좋은 의식이긴 한데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는 정치 참여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투표를 잘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정당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을 찾아서 그 정당을 선택해서 직접 당원 가입을 해보고 요즘 또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금 후보 뽑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 지금 참여를 해본다든가 그런 당원들끼리 모임에 나가본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정치 참여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준다든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정도 근데 정당에 참여하려고 보니까 정당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당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 내가 모를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게 나이를 이만큼 먹고 성인인데 왜 난 모르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정치 교육이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정치 교육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정치 참여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행동 방침이 좀 더 나오면 그러면 더 설득력 있는 연설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전설 캐스터님이 네, 그 김원 씨 준비성 굉장히 철저하시고 음색도 좋고 시선 처리도 좋고 손동작도 이렇게 호소력 있게 잘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너무 다양한 주제랑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아까 범계 선배님이 말하신 것처럼 차라리 한 주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집중해서 그거를 좀 파고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뒤로 갈수록 이거 정치 참여도 알겠고 정치의 역사도 나오고 정치 기원도 나오고 너무 방대한 주제를 다루는 느낌이라 살짝 뒤로 갈수록 성중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좋으니까 한 주제를 그냥 좀 파고든다면 훨씬 더 호소력 있는 연설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뒤로 갈수록 말이 조금 빨라지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만 조금 체크하시면 너무 훌륭한 연설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제를 좁혀서 한번 연설을 써보세요. 다음에 다음에 우리 박하진 씨 음성 키시고 준비한 내용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도 연설문을 못 써서 주제랑 그런 것들만 말할게요. 우선 저는 일단 고등학교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1학년인데요.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학교에서도 다 격주 수업으로 진행이 돼서 교과서를 늘 지고 다녀야 됐어요. 일주일마다 다 들고 집에 갔다가 일주일마다 또 학교로 들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생긴 문제들이 교과서를 까먹고 못 갖고 오게 되거나 또는 교과서를 너무 무거우니까 늘 어깨가 힘들고 고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계속 불만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굳이 종이 교과서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많이들 이렇게 집에 노트북이나 파일, 뭐 아이패드, 컴퓨터 다들 있으니까 만약에 없다면 학교에서 대여를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학교의 그 수업 진행을 굳이 종이 교과서가 아닌 PDF나 파일로 진행하는 거는 솔직히 득될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고 또 생각을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종이 교과서 만드는데도 나무가 엄청 많이 소비되고 그거를 1년마다 사람들은 그 1년마다 새 종이 교과서를 받고 또 그 종이 교과서를 버리는 게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소비되는 나무들을 생각했을 때도 환경 문제에서도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학교의 그 수업 진행 방식을 종이 교과서가 아닌 PDF나 파일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주제로 연설문을 쓸 예정입니다. 뭐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주제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역시 연설문을 완성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양식으로만 그냥 코멘트를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환경 연설이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그 코로나 때 있었던 일종의 그 온라인 수업 그 경험 때문에 사실 코로나 하면 많이 생각하는 게 뭐 선생님을 못 만나고 친구들을 못 만나서 답답했다 뭐 이런 얘기로 가면 좀 뻔한데 그 코로나 때 아마 학교의 사물함을 어떻게 했는 모양이죠. 그게 이제 확산의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을 짊어지고 학교를 다녔다는 거지.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직히. 그거 그때 학교에 사물함에 넣어놓고 수업 시간에만 꺼내서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맨날 짊어지고 왔다 갔다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그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 있었다는 거. 그랬다면 그거 되게 재밌는 소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거운 교과서를 굳이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우쳐 보게 되는 거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는 건 좋을 것 같고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좀 아쉽고 거기서 그런 사례가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야. 이게 교과서의 문제로부터 이제 그걸 알게 됐지만 사실 우리가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그렇게까지 굳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던 자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삶의 습관을 조금 바꿈으로써 조금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종이 교과서 없애자는 주장은 뭐냐면 거기서부터 더 발전시켜서 좀 더 확산시켜서 우리 주위에 그런 뭐 다른 게 또 뭐 없는지 그런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왜냐면 청중 연설을 듣고 청중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청중도 같이 이제 동참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으니까 종이 교과서를 폐지합시다. 뭐 이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서 또 어떤 걸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사례를 몇 개더 찾아서 좀 이슈를 확장시켜보면 종이 교과서 얘기를만 총 끝까지 가는 것보다 그건 좋은데 그거에 워낙 강력하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조금만 더 확장시키면 되게 좋은 연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개 정도 찾아서 연설을 보강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전세훈 캐스터님. 네, 하진 씨, 저도 너무 좋고 너무 신선한 주제여가지고 굉장히 연설문이 완성된다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좀 시의적절하고 또 요즘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되게 큰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잘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말씀하실 때 연설문은 공식적인 이런 문서이고 그 글이기 때문에 했는데요보다는 했습니다. 항상 말을 할 때. 뭐 그랬는데요 라기보다는 했습니다. 항상 바로 끝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 막 엄청 많아요 라는 것보다는 뭐 굉장히 매우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어체보다는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너무 말하는 그 친구랑 대화하는 것보다는 연설문은 조금 더 그 격식을 갖추고 호소력 있는 약간 공식적인 말투로 하는 게 훨씬 본인의 의견을 어필하는 데 좋으니까 그런 말투로 쓰시면 훨씬 좋을 것 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다음에 문지성 씨 한번 해볼까요? 문지성 씨. 문서고 키시고. 자, 문지성 씨. 네, 시작하세요. 문지성 씨. 네, 네네, 말씀 시작하시면 됩니다. 발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16살인 해였습니다. 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야자를 해야 한다고?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농업특성화고등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19이 되는 해였습니다. 가로 세로 1m도 안 되는 책상에서 12년을 살았는데 벌써 진로를 정하라고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많은 게 무기라는 대학생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능에서 수학 8등급을 맞았던 저는 중학교 내신 200점 만점에 140점을 맞았던 저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는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일반계에서도 반에서 상위권 하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다가 하필이면 저와 동문이 된 다른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 공부가 적성에 맞았습니다. 복수 전공까지 하며 나만의 대학 생활과 학업을 만들어 갔습니다. 야자가 하기 싫어 농고에 간 아이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체계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교육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이걸 끔찍한 혼종이라고 해야 할까요? 끔찍한 혼종이건 억수로 운이 좋았건
그 아이는 세 번째 반수를 한 동기형을 보고 다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형은 거의 비슷한 서열의 대학을 3년째 전전하고 그 끔찍한 수능을 3번이나 보고 그렇게 들어온 우리 과마저 탈출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형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성하는 연고대를 선망하고 연고대는 서울대를 선망하고 서울대 국어교육과는 서울대 국어국문과를 선망하더랍니다. 저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육학도로서 또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3번을 찍었을 때 누군가는 4번을 찍었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조금 모르겠으면 3번, 아예 모르겠으면 4번. 이 단순한 차이 몇 개, 혹은 수십 개, 혹은 수백 개가 모여서 각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차이가 거대하고 웅장한 캠퍼스의 건물의 입장권이 되고 명문대 프리미엄을 안고 평생을 살아갈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누군가가 일하는 일터와 평생 일하는 일을 결정지을 만큼 위대한 차이인가? 컨텐츠의 시대입니다. 중졸, 고졸의 크리에이터가 몇 억을 벌죠. 호랑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이 된 분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질문해 봅시다. 2021년 수능에는 컨텐츠가 있습니까? 교육의 원어적 어원, 다시 말하면 교육의 본질은 라틴어 에두카레입니다. 밖으로 끌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꺼내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질문해 보자고요. 컨텐츠가 없으면 굶어 죽는 세상이고 컨텐츠 하나로 몇 억을 버는 사회입니다. 그 잘 나가는 국회의원도 잠정적 백수입니다. 탑스타 연예인도 몇 년짜리 계약직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열등해야 합니까? 권력의 최상위 꼭지점에 올랐던 수많은 정치가들이 극단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재벌 총수도 쪽잠을 이루지 못해서 불법 약물을 투여받아 겨우 잠을 청합니다. 우리 스스로 당당합시다. 우리 스스로 존엄합시다. 우리는 각자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떳떳하게 삽시다. 학벌이 어떻든 물고 태어난 숟가락의 색깔이 어떠하든 지금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플랫폼 노동자든 백수든 간에 당신 안에는 컨텐츠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낼 준비가 당신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굉장히 준비가 있네요. 좋은데 일단은 박하진 씨부터 그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저 너무 콘텐츠 영상 보듯이 빠져서 들어서 단점은 모르겠어요. 칭찬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조성훈 씨 혹시 가능하세요? 조성훈 씨 그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조성훈 씨 어려우신가? 설명이 어려우시면 박정훈 씨 그거 키시고 소감이나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네. 저 혼자 계속 박수 치고 있었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 아이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랑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단점을 못 찾아볼 정도로 너무 훌륭한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소영 캐스터님 코멘트 네, 해주시죠. 저도 진짜 연설 듣는 것처럼 너무 잘 들었고, 준비해 오신 자세나 말투 빠르기, 비유, 발음, 내용도 너무 좋았고, 본인이 아는 게 굉장히 많으시고, 그거를 잘 녹여내신 연설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단점을 찾아야 되니까 굳이 찾자면, 일단 연설문 처음이랑 끝에는 살짝 표정을 조금 풀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연설문 하실 때만 조금 더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굳이 단점을 꼽자면 그럼 지성 씨의 콘텐츠는 뭔지 이렇게 살짝 넣어주신다면 좀 더 큰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도 궁금하네요. 지성 씨의 콘텐츠는 뭘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잘한 연설이라는 걸 전제로 잘 쓰셨어요. 일단 처음부터 이 정도 준비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저는 그래도 더 디벨롭을 해야 되니까 지적을 하자면 도입부 본인을 소개해서 본인이 교육학을 전공하게 된 얘기까지가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특성하고 출신이었고 농고 출신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대학을 가서 교육학이라는 걸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됐어. 몰라봐. 근데 주변을 보니까 이 교육의 대학 서열화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 반수를 하면서 대학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까지 쭉 본인의 얘기로부터 우리 교육의 문제점으로까지 확산시킨 거죠.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은 그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교육개혁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교육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우리 교육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연설이 될 줄 알았는데 물론 그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자기 스스로 당당함과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주인공으로 살자, 각자의 콘텐츠에 집중하자 이런 연설을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건 그거대로 좋아요. 그건 그거대로 굉장히 멋진 주장이고 그것도 살려볼 만한 좋은 얘기긴 한데 전체적으로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했고 또 교육학에 관한 라틴어도 얘기하시고 뭐 전문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문지성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이 콘텐츠 위주의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문지성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콘텐츠가 있는 교육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2021년 대학 수능에 콘텐츠가 없었다면 어떤 콘텐츠를 우리 사회가 교육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냥 이제 그 사회 교육의 문제점을 잘 얘기해놓고 결론은 각자 그냥 당당하게 살자 각자 자기 콘텐츠에 집중하자 그러면 앞에 굳이 교육 얘기를 안 했어도 얼마든지 그런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그 전체적인 주장의 맥락에 맞게 연설의 어떤 결론 부분도 뭐 크게 바꾸기보다는 그런 본인 생각하는 교육개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뒷부분에 추가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약간 좀 교체를 좀 하던가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기존 연설도 좋긴 한데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렇게 바꾼 내용으로 한번 발표를 해보시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이게 기존 거랑 바뀐 거랑 어떤 게 좋은지 판단을 해서 더 좋은 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미 연설문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바꿔서 수정해서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성씨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하지 씨, 박정훈 씨, 박정훈 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점수도 키시고, 네.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새 아이를 기르고 있는 청년 기간이 한 1년 3개월, 이제 만 38세 청년 가장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연설문을 준비를 못했어요. 연설문을 준비 못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사회 문제의 끝판왕인 이제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껏 태어나서 자라면서 겪었던 양극화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주제를 정한 이유는 제가 그 어렸을 적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이제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노태우 정부 때 임대 아파트가 도입이 되고 이제 그때 임대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임대 아파트가 되게 혐오하게 느껴지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이제 일반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따로 이제 학교 문제 때문에 다투는 그런 문제들, 사회 문제들과 또 이제는 이제 소셜 믹스라고 이제 같이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같이 이제 임대와 이제 분양과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아파트 단지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건 무슨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그냥 동 색깔이 아예 틀리고 뭐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뭐 출입에 제한이 있다든지 출입구가 틀리다든지 이런 뉴스랑 기사를 보고 나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사회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이제 연설문의 키워드를 조금씩 모으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너무 좋은 주제고, 일단 본인이 거기 살았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연설문이 완성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약식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그 앞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들이 몇 개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자기 얘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니까요. 네, 꼭 네. 나는 그런 차별이 없었어. 나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보니까 내가 나고 자랐던 아니, 인디아 저 때도 나름 차별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겠죠. 차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심화되진 않았던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도입부에 좀 네, 적어서 네.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나도 그런 차별을 조금 겪었지만 지금은 너무 똑같진 않지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도 있잖아요. 아까 여기 입구가 다르다니까.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배정 문제로 아이들이 뭐 왕따를 시킨다든가 대학가서 주시는 그런 말도 있던데 대학가서 가는 사람들 그런 데 있다. 하여간 그런 거를 좀 수집하셔가지고 그런 걸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양극화의 문제를 임대 아파트로 끄집어냈는데 저는 결론 부분을 조금 확장시켰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맙시다. 여기서만 끝나면 좀 아쉬워요. 이것도 좋은데 거기서 우리 사회에 수많은 양극화가 있고 우리 사회에 수많은 격차로 인한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과 혐오가 네. 있잖아요. 뭐 부동산 양극화가 뭐 최상이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 사회의 다른 양극화나 어떤 혐오와 차별과 혐오 혹은 일종의 긍정적 트랜스피디아도가 생기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그런 지나치게 양극화가 벌어지기 전에 빨리 행동에 나서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한 행동 뭐가 있을까요? 뭐 정치랑 연결이 되고 그러겠지만 국지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인대 아파트 얘기로 시작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를 좀 더 확장시켜서 청중들 같이 뭔가 이렇게 해볼 만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연설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제는 너무 좋습니다. 한번 잘 그 마지막에 또 새아이의 아빠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살 세상은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도 당연히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건 적당하게 알아서 공부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내용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전세영 캐스터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저도 너무 요즘 꼭 필요한 주제라서 기대가 많이 되고, 내용적인 부분은 범규 선배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구체적인, 그러니까 본인의 사례, 구체적인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만 풀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약간 지금 굉장히 정훈 씨가 말을 굉장히 편안하게 잘 하시잖아요. 그냥 나긋나긋하게. 근데 실제로 연설문을 할 때는 지금도 너무 좋지만 연설문을 할 때는 조금 더 공식적이고 딱 준비된 거를 살짝 오버해서 보여줘도 오히려 좀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막 호소해야 되나요?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되게 캐주얼하고 편안한 느낌이라 근데 듣기는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약간의 감정을 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 연설이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눈물 한 방울 또르르 청중들은 펑펑 이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내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한 방울의 눈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걸 보고 청중들은 펑펑 울게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감정 처리 이제 그런 게 그렇게 감정이 좀 실리면 굉장히 좋은 연설. 그래서 그건 그렇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원서는 원고 갖고 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양재표 씨 음성어 키시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도 피드백 드리면 될까요? 네. 피드백이 아니고 본인 연설을 하세요. 제 연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해보세요. 네. 저도 사실 그 연설문을 100% 준비를 못했어가지고 제가 OT에 참석을 못해서 그 대체적인 주제 설명을 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고 사실 청년층 중심으로 공정이란 키워드가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사회에 이제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공정 이슈가 제기된 건 어떤 게 있냐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번 정도가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조국 사태, 그리고 두 번째가 인천국제공항 사태, 즉 인국공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국 사태 관련해서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뭐 입시 부정이 있었는지는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과 별개로 불평등이 있었던 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동네에 살며 외고에 진학하고 비슷한 배경을 가진 친구 집안끼리 상부상조해 입시 실적을 쌓았죠. 대표적인 불평등이고 또 다른 말로는 불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충격적이도록 불공정한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국 사태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코멘트가 한 게 있는데요. 교육이 유난히 불평등한 게 아니라 딱 다른 영역만큼 불공정하다. 다만 사람들은 이제 교육만큼은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 내지는 교육은 그래도 아직 평등하다는 착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개천 이용 서사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는 정시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험을 한 번에 보고 객관적으로 줄을 세울 수 있으니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수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 논란은 다음 해에 인국공 사태로 이어집니다. 잘 일하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니 갑자기 반대 여론이 막 쏟아진 것입니다. 채용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멀쩡히 일하던 사람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분노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규직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조국과 인국공, 이 두 사태에서 드러난 공정론의 핵심은 능력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능력에 따라 다른 보상을 받아야 하고 능력이란 것은 일률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며 시험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믿음 내지 맹신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레짐 속에서 사실 나고 자란 사람들로서 그런 신자유주의의 뭐랄까요 기본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인이 신자유주의의 게임의 수혜자 쪽에 속한다면 사실은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보편적인 시민적 정의라기보다는 차라리 경쟁에서의 승패 결과를 합리화하면서 경쟁이라는 과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언급해드리고 싶은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마이클 샌델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고 모든 우리나라의 대학생 혹은 대졸자들이 한 번은 읽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공정하다는 착각이 사실 한국에 맞게 제목을 번역한 책이지만 그 원제는 Tyranny of Merit, 즉 능력의 폭정이라는 말입니다. 즉 제가 언급했던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 그리고 그 능력을 공정하게 측정해야 한다는 믿음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회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회만 평등하면 되는 걸까라는 점에 대해서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자원을 가지고 경쟁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마다 다른 재능의 차이는 결국 운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보상을 극명히 차별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결과의 평등을 조금이라도 지향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라는 점을 이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이 능력주의를 맹신하고 그다음에 기회의 평등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떠한 이러한 능력주의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정한 경쟁 그리고 공정하다고 믿는 것이 실제로는 공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뒤처지는 이 없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공동체의 역할이고 지금보다 조금 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과 경쟁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곳곳의 사회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다음에 다른 길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정치의 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냥 이런
능력주의에 기반한 기계적 공정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제 넓혀서 결과의 평등 그리고 실질적 공정,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담론과 그다음에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런 제언을 하면서 아직 연설문은 확정 안 됐지만 일단 제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설문 안 썼다고 했죠. 다 쓴 것 같은데 왠지 거의 뭐 쓰고 보고 읽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재밌는 주제네요. 박하진 씨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하시겠어요? 박하진 씨, 우리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일단 말을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쭈르르륵 하셔서 듣기는 너무 좋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나른나른하셔서 네,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임팩트 있는 뭔가 그런 목소리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박정훈 씨, 박정훈 씨도 방금 들으신 거에 대해서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좀 해주시죠. 상당히 되게 좋은 주제였고 내용도 상당히 좋았는데 뭔가 이걸 공정하기 위해서 이게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게 조금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좋았는데 좀 약간 마지막엔 좀 호소력 있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전소영 캐스터님 코멘트 해주시죠. 일단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본인의 그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게 그냥 완성된 연설문이 아닌데도 느껴져요. 그런데 연설문이 아무래도 조금 청중들이 다양한 정치색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좀 모여 있기 때문에 살짝 조금 무거운 주제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살짝 대표 씨의 조금 이런 것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조금 가벼운 주제를 함께 조금 어울려서 말씀해 주신다면 조금 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거운 주제고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좀 센스 있게 제가 봤을 때 약간 유머러스하신 면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조금 그런 요소를 첨가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투리를 쓰시는데도 굉장히 말을 조목조목 잘 하셔서 귀에 꽂히게 잘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개인적으로 이런 말들은 연설문에 적합하진 않으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순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코멘트를 보면 굉장히 내용의 깊이가 있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어떤 논의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일종의 공정 논의인 것 같아요. 양대표의 공정, 양대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내용도 되게 좋은데 너무 설명식, 그러니까 일종의 강의한 거 같아요. 근데 연설이잖아요. 이거 우리 강의 대회가 아니고 연설 대회거든요. 그래서 양 대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양 대표의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양 대표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렇지 양 대표라는 사람은 왜 하필이면 이 주제로 연설을 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느끼는 어떤 공정 담론에 관한 문제들과 그 자기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조국 사태나 임국봉 사태는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한 뉴스잖아요. 뉴스고 어떤 제3자의 이야기. 그 과정에서 왜 그런 문제를 지금 느꼈는지를 그 대표 씨 개인의 에피소드나 개인의 이야기, 개인의 스토리로 조금 도입부에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조국이나 임국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조국, 임국봉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나중에 마이크 산들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그냥 어디선가 들어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연설문을 썼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의식은 굉장히 좋아요. 그냥 단순히 기회의 평등, 여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어떤 능력 제일주의가 아니라 능력 제일주의가 아니라 결과의 격차도 너무 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 재능이라는 것, 그렇게 운일 뿐이라는 거. 좀 그렇게 마이크 사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말이 나오고 공감하는데 그거를 좀 더 제표시 개인의 이야기로 풀어냈으면 좀 더 청중들이 설득력을 가지고 오케이 그래 그럼 재능주의, 능력주의가 너무 지나치는 문제야라고 한다면 그럼 대안이 문제.
결과의 평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뭐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뭐 정책 대안이랄까 꼭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뭘 어떻게 바꾸면 좀 더 결과의 평등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기회의 평등도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결과의 평등까지 하자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대해서 대표 씨가 좀 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5분 정도의 연습 분량에 맞게 집어넣어가지고 연습을 좀 완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번 2차 첨삭 때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완성해서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발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혜림 씨 그 아르바이트 아까 근무 중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잠깐 발표 가능하세요? 이혜림 씨?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네. 1, 2분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오케이. 1, 2분만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하시면 되고. 혹시 조성우 씨 혹시 그 발표 가능하세요? 조성우 씨 들어가 계신데 음소거 키고 말씀 가능하실까요? 아, 네네. 잠깐만요. 뭐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렵죠? 그다음에 우리 전민철 위원님 들어가 계신데 전민철 위원님 잠깐만 음소거 키고 본인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오늘 이 저희랑 같이 주최측인 시대전환 청년위원회에서 전민철 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첨삭에 함께하고 계신데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전민철 님? 또 역시 뭐 잠깐. 네, 들리시나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대전환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민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요. 20대 청년입니다. 그 시대전환의 비전에 크게 동의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그 갑자기 또 제가 이 참관하러 들어오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연설을 잘 들었는데 다들 되게 독특한 주제 그리고 자기 얘기가 담긴 주제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인상 깊고 감명 깊게 잘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소리 안 들려요. 네, 이혜림 씨, 자 1, 2분 지났으니까 이제 가능하신가요? 이혜림 씨? 네, 오케이. 네, 하시죠. 혹시 비디오 킬 수는 없나? 왜냐면 그것도 일종의 첨삭 요인이니까. 잠깐 비디오 킬 수 있어요? 잠시만요. 오케이. 투썸 플레이스군요. 아니요, 저희 가게입니다. 제 가게입니다. 맞아. 자체 가게죠?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괜찮아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이혜림입니다. 저는 저희 친언니와 함께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사실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으며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369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3일에 한 번, 6일에 한 번, 9일에 한 번 퇴사하고 싶고 3주, 6주, 9주에 한 번, 3개월, 6개월, 9개월에 한 번, 3년, 6년, 9년에 한 번 퇴사하고 싶다고 해서 369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유별나게 365 법칙에 걸려 있었습니다. 365일 내내 퇴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죽하면 퇴사를 하고 나서도 퇴사를 하고 싶었다니까요. 사실 이는 비단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저의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친구들 모두 퇴사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회사는 잠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에서 미래를 꿈꾸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10년 이상 회사를 다닐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없고 대부분 2, 3년 경력을 채우고 퇴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임원, 경영진, 최고 경영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은 세대, 90년대생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인 저는 회사가 일터로서의 매력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내 삶의 일부이고 일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통해 배울 것이 전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이 죽은 시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는 어느 세대보다 자아의식이 강하고 개성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강한 세대입니다. 워라밸을 꿈꾸며 일의 영역이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세대,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국내 기업이 이러한 새로운 세대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변화하는 시대, 새로운 세대, 90년대생에 맞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없애고 무조건 예! 라고 대답하는 복종 문화를 없애며 수평적 의사소통을 하는 등의 소위 꼰대 문화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말 출근, 습관적 야근, 형식에 집착한 보고서 등 보여주기식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자율성과 권한이 있는 직무를 만들어 이를 통해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이를 통해 계속해서 동기부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구성원들의 성장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연구를 계속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밀레니얼 세대 역시 워라밸이란 민영하에 불성실함과 나태함을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인 몫은 확실하게 해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무조건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희 자매는 보장된 맛과 검증된 실력으로 자신 있게 창업에 도전했지만 매일 폐업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의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세대 간의 격차는 줄어들고 조직 문화는 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되게 좋은데 일단은 코멘트를 한번 들어봅시다. 문지성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한번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좀 아쉬웠던 점은 발표에 뭐랄까 다이내믹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약간 좀 청중들의 반응을 끌어내는 좀 그런 흥미거리를 던져주고 조금씩 뭐랄까 고조되는 그런 톤이 조금씩 고조됐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좋았던 점은 차분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셨다. 그리고 청년들이 특히 공감할 만한 주제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이슈들 내지는 핫한 이야기들을 잘 섞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백이원 씨 혹시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백이원 씨 이동 중이라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전민철 위원님이 한번 해주실래요? 전민철 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의심하고 딴 데 가셨나? 전민철 위원님 네, 어려우신가? 이준희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너무 잘하시고 속도도 괜찮으셨고 다 좋았던 것 같고 딱히 단점을 하나 찍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소영 캐스터님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코멘트 좀 하고 이동하시죠. 네, 네네. 제가 지금 회사에서 다 듣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네네. 제가 장소가 바뀌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혜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런 경험을 잘 녹여서 그 시적절한 주제들을 활용하셔서 말씀하신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 이렇게 손동작도 활용하시고 이렇게 떨지 않고 차분히 본인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이고 참 좋았는데, 너무 주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세대 간의 갈등, 뭐 이제 뭐 꼰대 문화, 그리고 뭐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는 뭐 이유들, 그러니까 너무 주제가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연설에 참여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게, 주제가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뭔가 딱 하나의 포커스를 정해서 딱 거기에 나만의 사례, 나만의 생각, 나의 경험을 녹이면은 훨씬 더 그 효과적인 연설문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혜림 씨의 글에서 살짝 그냥 주제를 조금 더 명확히 해서 한 가지만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아까 다른 분이 피드백 주신 것 중에 살짝 뭐 조금 좀 예, 너무 나긋나긋하다 이런 말이 있으셨는데, 그건 이제 연설문 계속 연습하시면서 중간중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 그리고 조금 단락별로 조금 쉬면서 말씀하시면 또 본인들의 그 중요한 부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명확히 나눠서 하면은 그런 성도님들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잘 들었고, 혜림 씨 지난번 연설보다 뭔가 인생이 좀 굴곡이 생기고 역정이 있으니까 연설문이 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데, 다만 이렇게 본인이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한 굉장히 큰 인생 결정을 한 거잖아요, 언니랑 같이. 그랬으면 그 스토리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퇴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심지어 퇴사하고 나서도 퇴사하고 싶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퇴사하고 싶었는지, 직장 생활할 때는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스토리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그래야 좀 더 공감대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다 그렇더라. 근데 그렇게 확장시키기 전에 일단 본인 얘기가 좀 더 충분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다. 왜 퇴사하고 싶었는지. 물론 뒤에 나오긴 하죠. 그 주말 출근이나 습관적 야근이나 성취적인 보고서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그게 자기 사례로 얘기되는 것과 뒤에 나중에 그냥 나열 치고 나오는 것과 다른 것 같아서, 본인이 그렇게 퇴사를 결심하게 된 에피소드나 사례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해보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더라. 이것도 회사 다닐 때에 비해서 좀 부지런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 창업한 이후의 스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스토리가 좀 더 앞뒤로 꽉 차면 더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리 기업이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우리 기업 문화가 이렇게 바뀐다면 저처럼 이렇게 퇴사하고 뭐 창업에 뛰어드는 것도 뭐 하나의 선택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기업 안에서 자기의 커리어를 키워나가고 그 안에서 발전하고, 그래서 CEO나 임원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기업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 예를 들면 회사 부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냥 이 연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설을 보면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도 올라갈 거니까, 그 부장님 이렇게 하시고 그때 그 부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액자식으로 집어넣는다든가 주장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재밌게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만 더 살려주면 되게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2차 연습 때는 조금 더 내용을 수정해서 한번 갖고 오시면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다인 씨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준비된 내용 말씀해 주시죠. 정다인 씨는 영국에서 접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가능하면 화면도 좀 비디오도 켜주시고요. 다시 다시 비디오도 켜주세요. 아, 화면. 비디오 켰는데 보이세요? 아니 안 보이는데? 아, 진짜요? 하더라. 안 보이죠? 보여요, 소리는 선생님. 들리죠? 아, 보여요? 아 그럼 다시 얘기하세요.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제가 연설문은 다 쓰지는 못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에서 졸업을 앞둔 정다인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들은 특히 코로나 시대 때 급증한 아시아 차별과 혐오, 그리고 개인의 인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주변의 경험을 들으면서 저희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차별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연설대전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무엇이 차별이고 특히 인종차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 상황이 많지가 않아서 해외에 나가서 다양성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서로의 차이, 그리고 차이에서 오는 갈등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작년 3월 코로나 시기가 급증했을 때 영국에서 제가 이어폰을 끼고 지하철을 가다가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웃으면서 저한테 You're not sick, right? 너는 안 아프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묘했지만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을 했고 제가 대응을 해야 됐었나 라는 의문이 들면서 약간의 무기력함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력함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서로 공감을 하고 대화의 장을 열었던 모임들을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앞으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이 주제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나눠보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어요. 연설문이 완성된 건 아니니까 약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일단은 영국에 저 유학 중인 학생이 있고 그래서 해외에서 또 최근 아시아 혐오, 아시아에 대한 뭐 폭력 이런 되게 문제잖아요. 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코로나 시기에 직접 본인이 작은 에피소드지만 그런 뉴스들을 겪었고 그걸 갖고 이제 영국 사람들과 현지에서 나눈 얘기가 있겠죠. 되게 주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또 아주 특별하고 정다인 씨만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에피소드를 직접 문장으로 다듬어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전소연 캐스터님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뭔가 다인 씨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주제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다인 씨의 생각들을 연설문에 많이 녹이면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차별과 혐오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좀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대책도 함께 제시해준다면 훨씬 완성도 높은 연설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게 사실 코로나여서 오히려 줌으로 해서 다인 씨가 이 연설대전에 참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센스 있게 넣어준다면 코로나가 또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좀 좋게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인 씨는 청소년 연설대전 참여했던 친구인데 영국으로 예술 쪽으로 유학을 가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줌으로 하니까 이게 또 가능한 거지. 여긴 지금 몇 시예요? 여기 지금 몇 시예요? 여기 점심시간 12시 39분입니다. 딱 좋은 시간이구만. 네. 앞으로도 자주 찾아 들어오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새벽 되게 좋은 연설 될 것 같아요. 자,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분들은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들어온 분 중에 아직 첨삭 못 하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아까 조성우 씨 들어오셨는데 말씀 못 하시고 그냥 나가셨고, 그러면 오늘 첨삭 들어와서 하신 분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앞으로 2차 첨삭 때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오늘은 연설문을 완성 안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각자 좀 완성해 갖고 와서 같이 좀 더 디테일한 첨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잠깐이라도 가능하시면 본 얼굴 나오게 화면 좀 켜주실래요? 자, 앞에 보고 단체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님 가능하신가요? 네, 잠시만요, 선배님. 네네, 감사합니다. 문지성님, 이혜림님도 잠깐만 화면 좀 켜주시고, 조수영 캐스터님 분장 중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잠깐만 앞에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앞에 잠깐만 봐주시고, 분들 예뻐지고 있었어요. 하나, 자,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번 2차 첨삭 때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